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중학교 졸업 후 온갖 막리를 하며 살아온 23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한 번에 기부하고 조용히 군대에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이 청년을 찾는다고 했다면 믿으시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도 없고 돈도 없던 한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영웅이 된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진호입니다. 23살에 군대에 갔고 지금은 제대한 지 5년이 지났죠.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저를 찾으러 왔는지 말입니다. 제가 15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되셨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일하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저녁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야근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칠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주무시고 아버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아버지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하며 찾으러 다니셨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중증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가족이 무너진 거예요. 아버지는 행방불명이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저 혼자 남겨진 거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포기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고시원에서 살면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5살이라고 하면 안 뽑아줄까 봐 나이도 속였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날이 많았죠. 손은 늘 기계 기름으로 새까맣게 더러워졌고 온몸이 아파서 고시원에 돌아와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 간병인 일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막노동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섞었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못 쓸 정도였죠. 택배, 상하차, 식당 주방 보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습니다. 친구도 없었어요. 또래들은 모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데 저는 매일 일만 했거든요. 연락할 가족도 없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을 잃으신 채로 병원에 계셨어요. 가끔 면회를 가면 변함없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지곤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가 언젠가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혼자 살면서 밥도 대충 먹고 옷도 몇 벌 안 사고. 그러다 보니 8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됐어요.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23살 되던 해 입대 영장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기뻤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군대 가면 밥도 줄 테고 잠자리도 주고 월급도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대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들렀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요. 8년 동안 변함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 저 군대 갑니다. 돌아와서 꼭 깨어나신 모습 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병실을 나와서 로비로 향하는데 구석진 의자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너무 절망적으로 울고 계시더라고요. 어깨가 덜덜 떨릴 정도로 우열하고 계셨어요. 옆에는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평소에 제가 없을 때 어머니를 돌봐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으신 상태라
간병이 필요했는데 제가 일하러 나가면 이분이 돌봐주셨거든요. 늘 고마웠던 분이에요. 처음엔 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절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같은 처지니까 서로 도와야죠라고 하시면서요.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분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백혈병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를 못 내서 퇴원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벌써 3개월째 밀린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너도 어려운 처지인데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시더라고요. 우리 수아가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야. 어떻게 내 딸을 포기하라는 거야. 그 아이 이름이 수아였어요. 수아는 창백한 얼굴로 엄마 괜찮아. 나 안 아프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10살 아이가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의식 잃은 어머니를 돌보면서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가족이 아플 때의 그 절망감을 말이에요. 특히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곧바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제가 8년 동안 모은 돈 2천만 원을 모두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이 돈이면 수아의 치료비를 충분히 댈 수 있을 텐데 혹시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병원 수납처로 갔어요. 수납처 직원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가져왔으니까요. 어떤 환자 병원비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수아 어머니 성함을 말씀드리고 이 돈으로 병원비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간단한 메모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아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부자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그냥 익명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수아 어머니가 누군지 정확한 이름이 뭔지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한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8년 동안 모은 돈을 한 번에 다 썼지만 전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뜻깊은 일에 쓸 수 있어서 기뻤어요. 수아가 건강해져서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입대했습니다. 부대는 경기도에 있는 보병사단이었어요. 훈련소에서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부대에 배치받았는데 취사병이 됐습니다. 솔직히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동안 식당 주방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첫날 취사장에 들어갔을 때 고참들이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어요. 야, 신병. 요리해 본 적 있어? 없습니다. 그럼 뭘 할 줄 아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니 달랐습니다. 야채 썰기, 쌀 씻기, 설거지 같은 기본적인 일들을 척척 해내니까 고참들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제가 감자 까는 속도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부대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동기들과 특별히 친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있는 게 편했거든요. 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는 오히려 군대가 더 편했어요. 그냥 조용히 일만 했어요. 취사장 고참들이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말은 없지만 일 하나는 확실한 놈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입대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긴장하며 갔는데 중대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강진우, 너 뭔 일 저질렀냐? 중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대장이 너 보자고 한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아. 대대장실로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입대 전에 했던 일 중에 문제가 된 게 있는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대대장실에 들어가서 경례를 드렸는데 대대장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강진우 상병, 너 입대 전에 뭔 일 했냐? 그냥 막노동했습니다. 가족은? 어머니만 계십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러더니 대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시더라고요. 사단장이 너 보자고 헬기 타고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내려온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안 왔거든요. 그 순간부터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내려온다는 소리에 모든 간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연대장도 부랴부랴 부대로 오시고 대대장은 계속 전화 받느라 바쁘시고. 강진우가 도대체 뭘 한 거야? 혹시 범죄라도 저질렀나? 부대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나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범죄라도 저질렀나 싶어서 무서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나요?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헬기 소리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헬기장으로 모여들었어요. 저도 떨리는 마음으로 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고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한 분이 내리셨어요. 별 2개를 단 소장님이었습니다. 바로 사단장님이셨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례를 드렸어요. 평생 이렇게 높은 분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진우 상병입니까? 사단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용히 따라오게. 사단장님의 표정을 봐도 화가 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 미소 띈 표정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사단장님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려봤어요. 혹시 제가 기부한 일이 문제가 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닐까? 사단장님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부대 면회실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에는 몇 명의 가족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제가 병원에서 봤던 그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수아 어머니였어요. 옆에는 많이 좋아진 모습의 수아도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수아 어머니도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진우야.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당황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사단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서로 아는 사이였군. 사단장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강진우 상병, 내 가족을 살린 이름 없는 기부자가 바로 자네였군. 그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단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수아 어머니가 바로 사단장님의 막내 처제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1년 전 익명으로 병원비를 기부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아내셨다는 거였죠.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물어봤어요. 사단장님이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제가 받은 기부금에 메모가 있었네. 이 아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그 메모를 보고 기부자를 찾기로 결심했어. 병원에서 CCTV를 확인하고 수납처 직원 증언을 들어서 저를 찾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신상 정보를 확인하니 군에 입대한 것을 아시고 부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수아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빠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나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1년 전 창백했던 수아가 이렇게 건강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아 어머니도 저에게 와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진우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수아는. 말을 끝내지 못하시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단장님은 병원에서 제가 남긴 메모를 보고 꼭 기부자를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다고 해요. 내가 사단장이 아니었어도 자네에게 이 감사를 전했을 걸세. 자네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는가? 사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수아가 백혈병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절망했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도 팔고 빚도 내고 했는데도 모자랐어. 그런데 자네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준 거야. 특히 그 메모 말이야. 이 아이는 가족이 많습니다. 라는 그 한 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정말로 수아에게는 가족이 많다는 걸 느꼈거든. 사단장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어려울 때 수아 어머니께서 제 어머니를 돌봐주시기도 했고요. 수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우야, 내가 그 돈을 주고 나서 수아 치료가 제대로 시작될 수 있었어. 골수이식도 받을 수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시더라. 그제야 제가 한 일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병원비를 내준 게 아니라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거였네요. 그리고 온 가족에게 희망을 준 거였고요. 사단장님의 처제분이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진우야, 내가 준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 우리 가족 모두가 너에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 수아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도 거의 끝나가고 완치 판정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사단장님은 정말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대 전체에 공지가 내려갔어요. 강진우 상병 특식의 날을 만든다는 거였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 선행을 기념해서 부대 전체가 함께 특별한 식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사단 전체 식당에 모든 장병이 모였습니다. 평소에는 중대별로 따로 식사하는데 이날만큼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거죠. 1000명이 넘는 장병들이 한 곳에 모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저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단장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우리 부대의 강진우 상병을 위한 특별한 날입니다. 이 젊은 병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5살부터 혼자 살면서 8년 동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병든 아이를 위해 기부했다는 이야기를 말이에요. 부대원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강진우 상병이 한 일은 단순한 기부가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한 것이고 한 가족에게 희망을 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용히 선행을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사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계급이 높아서 권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고는 저를 앞으로 부르셨어요. 사단장님이 표창장을 꺼내셨어요. 강진우 상병에게 사단장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단장님이 봉투 하나를 더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장 개인 장학금 3천만 원입니다. 강진우 상병의 미래를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기부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신 거잖아요. 사단장님,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받아야 할 돈이야. 자네의 선행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해. 사단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강진우 상병, 당신의 선행은 계급이 아닌 인격이 만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군에 더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사관에 지원해보게.
부사관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조용히 군 생활 마치고 제대할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공부는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자네 같은 인품은 타고나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저는 사람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박수로 격려해주는 경험도 처음이었고요. 사단장님의 권유로 저는 부사관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공부한 지 오래돼서 따라갈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하지만 사단장님과 부대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부사관 학교에서 만난 동기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엔 위축됐습니다. 학력도 낮고 나이도 다들 저보다 어렸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들이 1시간 공부할 때 저는 3시간씩 했습니다. 특히 취사부급 분야는 제가 실무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섰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부족했지만 실제로 부대에서 일해본 경험이 도움이 됐죠.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하사로 진급한 순간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15살부터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원래 부대로 돌아와서는 취사부급 분야 전문가로 일하게 됐어요. 이번엔 제가 신병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죠. 예전에 제 모습 같은 신병들을 보면 특히 신경 써서 챙겨줬어요. 부대에서 인정받는 간부가 됐습니다. 병사들은 제 음식을 좋아했고 간부들은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어요. 몇 년 후에는 중사까지 진급했고 사단에서 가장 실력 있는 취사 담당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매년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를 계속했습니다. 사단장님 가족은 저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셨어요. 명절 때마다 연락을 주시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수아도 꾸준히 편지를 보내줬어요. 수아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는 과정을 편지로 지켜볼 수 있었어요. 특히 수아가 의대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진우 오빠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났어요. 지금 저는 제대하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 이름은 감사 한 끼입니다. 가족 없던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어머니도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제가 중사로 진급한 해에 깨어나셨죠. 8년 만에 들은 어머니 목소리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가끔 제 식당에도 오세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병원에서 수아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작은 선행 하나가 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가져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감동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믿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따뜻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토리TV 저는 유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